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규 주택을 멸실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연 그때 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에 대한 최근에 법령 해석이 나온 게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요. 1999년 6월에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A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에 신규주택인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B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6월에 신규주택인 B주택을 멸실을 하는데요. 이때 이 B주택은 멸실한 후에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2021년 12월에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과연 이 A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질의 내용을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B주택을 멸실하죠. 종전주택인 이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때 과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에 따른 그 보유기간을 과연 종전주택 취득일인 1999년 6월부터 계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B주택인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하나의 주택인 A주택만이 남아있는 이 시점인 2021년 6월부터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결론에 들어가기 있어서 앞서서 우리가 관계 법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이제 소득세법 제89조에서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비과세 이제 규정이 제89조의 그 얘기를 이어받아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95조에서는 이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을 할 때 그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공제액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 보유 기간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취득일은 언제부터 보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세 가지 법령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호에서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그 면적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즉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서는 이런 주택 부수 토지와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세법 제89조의 1항 3호에서 감옥을 이어받아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1항에서가 법 89조 제1항 제3호 감옥 맞죠? 89조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감옥 맞죠? 감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이제 충족한 주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로 쪽을 보시면은요.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 3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즉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 그러면 보유기간이 우리가 법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어디였습니까? 자, 많이 내려갔네요. 이제 법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제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감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단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고 엔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거주기간도 또한 2년 이상을 충족을 해야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봐서 우리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에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한다라고 해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주택자인 분들은 이제 현 시점에서 1주택 이외의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보유기간을 기산을 한다는 그 뜻입니다. 즉 만약에 5채,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 채를 제외한 4채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그 시점에서 4번째 주택을 양도한 그 시점에서 그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는 4번째 주택을 이제 양도하고 난 그 시점부터 기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관로쪽을 좀 보시면은요. 5항에서도 이제 시행령 제155조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55조의 2, 이게 뭐냐?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그리고 156조의 2, 이게 뭐냐면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제155조의 2, 그리고 제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2주택은 제외한다. 즉 이때는 어떻게 한다? 그 주택에 대해서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이렇게 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최종적으로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게 된 그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에서는 이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항에서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이제 3년 이상인 것, 그리고 제94조 제1항 제2호 감옥에 따른 자산 중에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 차익의 다음 표에 따른 그 보유기간별 공제율 이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이제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 자산의 양도 차익에 이제 별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을 이제 한 금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한다는 내용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논점이 어디에 맞추고 있냐? 과연 이 A주택을 올해 2021년 2월에 양도를 하는데 과연 이 양도하는 이 A주택의 취득기간은 당초 종전주택, 이제 A주택이죠. 종전주택인 A주택을 취득한 1999년 6월부터 계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B주택을 멸실하고 난 후에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된 이 시점 2021년 6월부터 계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례에서는 어떤 내용이 적용되느냐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1년 6월에 B주택을 멸실을 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A주택을 양도하는 2021년 12월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B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16년 8월에 취득을 해서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주택으로 있었지만 2021년 6월 현 시점에서는 B주택을 멸실해서 이 B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외의 용도, 뭐 근생이라든가 이제 이런 창고라든가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시점에서 봤을 때 당초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따라서 이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하기 위한 A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부터 계산을 하느냐? 1999년 6월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답변을 한번 보시면은 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 보유 세대가 신규 주택 멸실 후에 종전주택 양도 시, 즉 A주택이죠. 2021년 12월에 양도할 예정이라 그랬잖아요. 이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른 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인 1999년 6월부터 기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보시면은 오늘 살펴본 그 내용에 대한 그 요점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멸실한 후에 B주택을 멸실했잖아요.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자산의 취득 시기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에 따른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언제부터 한다? A주택이 종전주택인 A주택의 취득일인
1999년 6월부터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우리가 두 개의 주택이죠. A주택과 B주택을 취득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두 주택 모두가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인 B주택을 우리가 멸실한 후에 이제 주택 외 용도로 이제 신축을 해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2021년 12월에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는데 이렇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할 때 이 A주택에 대해서 과연 이 A주택의 취득일을 언제부터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그 사실관계에 대한 최근 법령 해석이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의 이제 경우와 맞아 떨어졌을 때 이 내용을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2021년 정확히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2021년 이제 양력으로는 2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지금 1월 5일이네요. 1월 5일입니다. 여러분 새해도 밝아서 지금 5일째 되는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코로나가 아직 종식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이제 견디면 우리 자신들도 많이 단단해지잖아요. 이 단단함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새해에는 여러분이 바라고 염원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이제 맞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 상황을 잘 적용을 하셔가지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